MOS 썼어? 여기 요 라인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쓰시고 제가 봤을 땐 이걸 다 빼야지. 약간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좋으세요. 이쪽 어깨가 말이야 잡아드릴게요. 그럼. 내려갔지. 네, 근데 잡아드리면 돼요. 아니야 이게 원래 통에 맞아서 부러졌는데. 아이고. 자, 총상 잡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고개 살짝 올릴까요? 한 번 더. 네, 형님 나라시 감사합니다. 일제 촬영 끝. 인사 차릴 것이라고. 저 뒤에다 놓을 거고. 네, 맞아. 끝으로 붙이고. 끝으로 붙이고. 네, 하나, 둘, 하나. 좋습니다. 살짝 붙이세요. 먼저 보시겠어요? 좀 높나?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팅.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하나 둘. 해주세요. 봐요. 자, 하나, 둘, 한 번 더. 네, 네, 나라시 감사합니다. 어이 고생했어요. 아이고 수고했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용만 1933년 8월 29일 강원도 평강군 평강어 복계리 450번지 50년 10월경에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에는 국군들이 이저 압록강거정에 쭉 쳐들어갈 때 그 후에 거기 치안대가 생기고 치안대 안에 학도대가 있었어요. 네, 우리 학도대에 있다가 금성지구에 이제 공비터 보러 간다고 그래서 갔다가 집이 들러가서 내가 어머니한테 나 저 학도대 활동으로 금성에 가는데 저녁에 올게. 그래서 집을 아침에 들렸는데 들리는 바람에 그 시내 들어올 때는 이미 벌써 인민군이 시내를 점령하고 있을 때고 그때 다들 거기 기마 시내 사람들이 피난 나간다고 그럴 때 어머니가 승만이 혼자 여기 두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거기 남아 있었어요. 내 원명이 승만이야. 이승만이야. 근데 가족들 남아 있다가 그 후에 이제 폭격으로 가족이 다 방공호소에서 돌아가시고 그랬지. 근데 거기서 넘어와서 경기도 포천에 피난민 수용소라고 그래서 포천 중학교에 거기 45일 동안 있다가 중공군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부 서울로 가자. 서울 와 있다가 그때 저 숙직을 하는데 남쪽으로 먼저 갈 사람 3명만 선출한다고 그래서 피난민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불침번 쓸 시간대이기 때문에 나하고 직전 사람, 직후 사람 3명이서 그때 비원에 갔어요. 비원. 창경원 옆에 있는 그 비원에 갔는데 서울 시내의 장정들이 아주 구름같이 모였어. 숲속에. 근데 여기 가운데서 이 대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손 들라고 해서 내가 그때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 나왔는데 손 들어가지고서 내가 이 대회를 움직여보라 그래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학생들 매일 아침 6시 제식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구령을 잘 붙였거든. 차려! 우양옷! 부러왓! 뒤로 돌아 몇 번 하니까 말이야. 너 이리 나와. 그래서 내가 그게 50년 12월 18일인데 18부대 3대대 9종대 3소대 소대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제2군병 그 등록증, 신분증들을 다 회수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북에서 나왔으니까 신분증이 없으니까 신분증 없긴 다 마찬가지지. 그러고 해서 서울서 떠나서 첫날 양수리에서 자고 그다음에 이제 13일 거쳐서 문경 세제를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가기 전에 경산에 가가지고서 경산에서 신체 검사를 했어.
신체 검사를 해서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은 신체 검사 대상인데 난 그때 만 17세니까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이북에서 가장 군대 안 가려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 여기서도 군대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난 가겠다 싶어서 저 신체 검사 합격한 사람들 맨 앞에 섰어. 그래서 대구에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육군훈련소가 대구에 있었어. 대구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훈련병이고 우리가 훈련을 끝마치고 그 훈련소가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에 갔다 거제도를 거쳐서 논산으로 왔는데 대구에서 저희 훈련 받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이제 보충대가 됐어. 보충대에서 있을 때 그때 배들이 고프니까 일선에서 저 보충병들 모집하러 오면 제가 그럼 나겠다고 할 때인데 그때 하루는 그 마당에 나서 들고 하는데 중학교 이상 졸업자, 재학자, 중퇴자 손들으려고 그래서 손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그 부대를 편성한 것이 일개중대 한군 일개중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군 트럭 세대에 분성해가지고서 3개 소대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강원도 횡성에 갔어. 횡성 고등학교 자리를 가니까 그때 미군 연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미 2사단 38년대 그 라크레인저 중대라고 해서 연대 직속으로 소위 유격중대를 편성을 했어. 그 유격중대 거기서 글로 배치를 받았지. 그래서 중대장은 저희 우리 한국군 육군 대위, 소대장은 육군 소위, 분대장 뭐 차선이 전부 한국군으로서 일개 중대를 편성을 해서 그 레인저 부대 중대에 입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속이 그 2사단 38년대 라크레인저 유격중대 레인저 부대에 소속하게 됐지. 근데 그 부대가 나 부상 당한 후에 얼마 있다가서 그 해체가 돼가서 다시 육군본부로 들어가고 일개 분대만 남아 있었어. 그때 거기서 있다가 전투를 뭐 그동안에 그 훈련도 한 달 이상 계속 미군들이 저희 그 육군 훈련소에서는 훈련 뭐 2주밖에 안 받았으니까 훈련이 좀 엉터리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훈련을 받았어. 소위 그 유격전 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실전에 이제 참전을 했는데 왜 내가 이 강원도 춘천 가리산에 왔을까 그걸 좀 알아보려고 알아봤더니 그때가 51년 5월 달이거든. 근데 벤프리트 사령관이 5월 초 중공군의 춘계 공세에 대비해서 이 지역의 수색을 강화하라고 그러는 지시를 내렸더라고. 그래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뭐 2사단에 38년 된 여기 27년 된 여기 뭐 쭉들 배치를 받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부대 저 38년대 거기 배치를 받아서 있었어. 있다가서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쭉 적전만 수색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색부대가 쭉 나가서 여기 뒤에 저 미군 있고 저 인미군이 가운데에 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쭉 소양강 변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서 매일 보면 소양강 변에서 넘기다 보면 저 인민군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였어. 거기서 그 51년 5월 11일 날 아침 먹었는데 빨리 완전 무장하고 저희 집합하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내가 소대장 바로 뒤 따라갔어. 산등선을 이렇게 가는데 적군하고 우리 적군하고 지금 접전 중이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금방 떠나서 담배꽁초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그리고 불 펴는 데서 아주 불이 저희 있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 우리 발자국 소리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했든지 우리 상의를 벗어나서 나무에 걸어놓은 것도 못 가져가고 여기다 쌀 전대 거기다 걸어놓은 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도망가서 저쪽 능선에 대기하고 있다가서 우리가 걸어오는 부대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서 그때 갈 때 예망총에다가 지금은 뭐 M16에서 가벼운 거지만 그 당시엔 예망총이 무거워요. 예망총은 실탄을 8발을 들어간 게 있어. 찍어가지고 집어넣고서 쏘면은 저 탁탁탁탁 8발이 나가면 탄피가 탁 튀어나가면 또 다시 또 이걸 그러는데 내가 한 실탄 한 300발 몸에다 이리 감고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제 한 200발 가까이 쐈는데 우리 총열 위에 나무 뚜껑이 있는데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서 연기가 나서 앞이 안 보여. 그래 안 보일 동안 쉬니까 그냥 나와서 또 적군이 그냥 따발총을 쏘니까 여기 좀 먼지가 푹푹 나서
또 이제 한 2m쯤 산에서 이렇게 된 산능선에서 이렇게 엎여 있었으니까 그 좀 미끄러져 내려왔다가서 연기가 좀 식어서 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또 쏘다가 그걸 이제 반복하다가 거기서 연기 식힐 때 바라락 쏘는 바람에 내가 이제 척추하고 어깨하고 두 발을 맞았어요. 두 발을 맞아서 이렇게 저 된 산에 이렇게 엎드서 쏘다가서 이쪽 어깨 왼쪽 어깨를 맞으니까 뒹굴렀지. 굴르다가 나무 등거리에 걸렸는데 불타다 나무 등거리에 걸렸는데 그 밑에 보니까 거기 절벽이야. 그때 거기서 굴러떨어졌으면 헬리콥터나 가지고 찾지 못할 정도로 아주 새까만 그 절벽인데 들어서 나는 총 맞으면 죽는 건지 다시 사는 거를 몰랐어. 왜 죽는 걸 그래서 죽을 땐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 얼굴이 보여. 어머니가 참 나 그저 이북에서 눈물 흘리던 그냥 눈물 펄펄 흘리던 그 모습이고 아버지도 아주 근심이 잔뜩한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때 이제 이종국이라고 하는 그 소대장 전령이 있어. 전령이 쫓아와서 용만이 총 맞았다고 쫓아와서 칼로 여기를 째고서 이제 압박대를 붙들어 매고 또 따라락 쏘니까 걔는 도망가고 나는 죽었으니까 무서운 게 없잖아. 그래서 서서 나는 죽었으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소대장은 산 밑에 붙어서 이렇게 쏘다가서 뛰어와가지고선 총이 막 비오도 쏟아지는데 말 서서 뭐라 떠드니까 와서 팔을 딱 채서 옆에 바위 뒤에 숨겨줘서 살아났지. 그때에 참 굴러 떨어졌어도 죽었고 실탄이 나중에 보면 말이야 척추에 맞은 게 거기서 산 위에서 쐈으니까 5cm만 내려와도 얼굴에 맞았고 어깨에 맞은 것도 한 15cm, 20cm 이쪽 와서 심장 맞고 그런 건데 그때 다 급소를도 피했고 또 거기 서 있었으면 또 죽는 건데 소대장이 또 구해줬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미군 고문관이 하나 와 있었는데 와서 보고서 이제 미군들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미군 위생병하고 미군 3명 이렇게 4명이 들깨서 들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가리산이 그저 제일 높은 데는 1051구째 낮은 데가 700고치 아주 험난한 산이야. 근데 거기서 내려올 때도 이런 절벽으로 올라갔다 넘어가야 올라갈 때는 그냥 들깨서 내려서 기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미끄러져 내려가고 평지에선 들깨서 눕고 그때 그 위생병들이 고마운 게 걸어가면서 저 물도 먹이고 궁대에다 페니실린 주사도 놔주고 그래서 산 밑에까지 들어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 대기하고 있던 집차를 타고서 육군 야전병원으로 갔지. 야전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수술을 하고 실타는 이 밑으로 하나는 빼고 그다음에 척추에 있는 거는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는데 그 신경을 그래서 그런지 안 뺐어. 안 빼고 그냥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데 거기 한 일주일 있다가 수술은 그 다음날 기부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사가 나를 붕대로다 이렇게 어깨를 들고 내가 지금 이거 내려간 게 뼈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붙었어요. 그때 이렇게 내려간 거를 이 사람이 이걸 들어가지고서 똑바로 해주려고 이거 붕대로 직접 감았는데 아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밤에 밤새도록 다 풀렀어. 그랬더니 아침에 위생병 오더니 말이야 뭐 까때 뭐 막 야단치면서 그다음에 내려간 대로다가서 기부스를 했어. 그래서 이 어깨가 내려갔어. 이게 양복을 맞출 때문에 이거 한 3개를 더 붙여야 돼. 지금도 그래서 아까 사진 찍을 때 자꾸 이거 들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내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육군병에 사진 찍을 때도 이걸 주머니에다 넣어서 어깨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 거기 야전병원에 있다가 부산 육군병원으로 실어오는데 비행기장으로 데려가더라고. 비행기에 그 당시는 그 비행기에 의자를 다 틀어내고 이걸 들깨서 이렇게 4층으로 이렇게 놨는데 내가 2번째 계단에 있는데 비행기 전체에 한 70여 명 될 거야. 근데 한국 사람 나 하나고 전부 다 미군들인데 부산에 와가지고서 통영 비행기장에 나 하나만 내려놓고 나머지 미군들은 일본으로 가더라고. 나는 그때 15육군 병원에서 그 앰뷸런스가 나와서 19서 15육군 병원이라고 그게 지금은 그저 없어졌는데 경릉고등학교 울타리 넘어 높은데 그 옛날에 부립병원짜리래. 거기에 입원해 있었어요. 거기 입원해서 3개월 있다가 내 부대에 있던 친구 하나가 또 부상당해서 와서 거기서 만났는데
우리 제대해가지고서 그 있던 부대로 또 가자. 그래서 그럼 제대를 하기로 맘먹었는데 신체 검사를 쭉 해서 그 제대 대상자들은 839 부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쪽에 이제 그쪽으로 갔지. 거기서 며칠 있다가서 제대를 해가지고 원주에 와서 또 제대증을 받고 그 있던 부대 또 갔어. 있던 부대를 또 갔더니 그 부대가 다 해산되고 일개 분대만 있는데 마침 우리가 속해 있던 그 분대장하고 분대가 미 이사단 38년대의 서비스 컴퍼니 보급 중대를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중대장한테 또 분대 얘기를 해서 우리 둘이 군복을 입고 다시 그 군근무를 또 했어. 보초를.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왔지.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일화가 또 있으시고. 일선에서 전투한 기억들이 있지. 내가 경기관총 사수를 했어. 그게 훈련 받을 때도 경기관총은 산발점설 하라고 그래. 타락타락 그게 총이 상하지 않는다고. 근데 유격전 때는 그냥 막 쏘게 돼 있어. 보조하는 조수가 없이 그냥 실탄을 목에다 감고서. 그때 또 훈련할 때는 저 화염방석이가 제일 아주 세리지. 그 이제 등에다 휘발통을 걸머지고서 이제 방공호 같은 데다 가서 한번 박았을 땡긴 말이야. 불이 그냥 총알같이 샥 가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20명이 다 죽게 돼 있어. 그 대신에 그 불통 맞으면 뭐 그냥 자기가 죽는 건데. 한 번은 중공군 2개 사단이 있다가서 막 철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남아 있었으면 우리 저 중대장 같은 건 아주 그냥 그대로 묵사발라는 거야. 근데 마침 막 철수를 하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내려오다가서 저 초가집에 저 인민군이 있으니 저걸 한번 저 숨어 있는데 불을 질러라 그래서 이제 경기가 저 타르르 쏘니까 말이야. 초가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나잖아. 근데 한참 이제 나오는 놈 저 능선 위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흰옷 입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타르르 쏘니까 그냥 논밭에 쓰러졌어. 죽었나 보다 하고 또 벌떡 일어나서 가서 또 송아지가 타 죽는 소리가 맹맹 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일정 시대 때도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일정 시대는 말이야. 제일 공부를 못한 여건이 아주 하기 어려운 세대야. 일정 때는 내가 국민학교 5학년 과정 통치를 했는데 일정 때는 또 4학년, 5학년 그때 일본 사람 부락에 가서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일해야 돼. 일하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때 저 부락에 1부락, 6부락 과정 있었는데 6부락에 구장집에서 나가서 그 일을 하고 그 또 다음에 돈 준다고 그래서 또 꼬박꼬박 도장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일본 사람 다 망해서 갔는데 돈도 받는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고 한쪽으로는 또 뭘 했냐면은 그 학생들한테 송탄류라고 그래가지고 솔팽이 소나무 자르고 나서 오래되면 새빨갛게 솔팽이인데 불이 잘 붙는 거 있어. 그거를 잘라오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저 기름이 궁하면 말이야. 전국 학생들을 통해서 그걸 잘라와서 가지고 가면 그걸 불을 떼가지고 기름을 내서 쓴다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뭐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뭐 정어리를 잡아서 뭐 기름을 낸다든지 뭐 그다음에 집에선 녹그릇들을 다 가져갔어. 이런 화로 무슨 뭐 양푼 밥그릇 숟갈 수저 할 거 없이 녹그릇을 다 뺏어갔어. 포탄 만든다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제기, 밥그릇하고 뭐 국그릇하고 이런 거 몇 개, 그거만 감춰놨던 거를 갖다 나중에 다시 꺼내 쓰고 있었는데 이런 노 화로니 뭐 그런 거를 그냥 전부 망치로 뻥뻥 구멍 뚫어서 못 쓰게 해가지고 다 가져갔고 농사진 거는 공출을 해가지고서 다 가지고 가고 이북에서 이제 토지 같은 것들을 다 몰수하고 농토를 이제 각 가정에 가족수대로 농사질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남기고 머슴을 못 두게 되고 남의 일을 못 두게 됐으니까 그렇게만 남기고 다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는 일을 해야 돼. 농가를 도와야 돼. 그리고 뭐 주말은 물론이고 또 밤에도 이 저 각 농가에 그 가마니를 짜서 납품하라고 그래. 고공품이라고 그래서 가마니를 짜서 납품을 하면 그거를 소련에다 저 팔아 가지고서 꼬로스 농장이라고 농장에서 그걸 저 비료 뭐 곡식 담는 데 쓰고 그걸 이제 트럭도 사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가마니 짜는 걸 집이 100장을 짜야 돼. 100매를. 그거를 하느라고 그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 고등학교 내 1학년 때 시험 준비를 못하고서 그걸 다 하고서 12시쯤까지 이제 그걸 일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자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공부를 하면서 껐덕껐덕 졸면서 하는 걸 아버님이 보셨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 일 시키느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 해에 내가 전교 1등을 했어. 아주 각 과목 만점을 했어요. 그럼 만점을 전교 1등을 하면 이북에서는 평양에서 전국 최우등생 회의를 해. 한 학교에서 한 명씩 대표자로 가. 그러면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저 출신 성분이 지주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빼놓고 차순이 그 노예 아들이 걔가 갔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 내가 최우등생이라는 상장을 볼 때는 기분이 참 좋아서 우리 집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마을에 자랑을 하셨나 봐. 그러더니 이제 또 거기 회의에 못 가니까 내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나 그런 생각해서 결단을 내렸어. 다 정리하고 남쪽으로 가자. 한 발짝이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다 정리하고서 그래서 남쪽으로 간 게 그 소위 기마로 와서 그다음에 월남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서 6.25 전쟁이 났지. 그때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라디오로 그냥 뭐 밤새도록 하는 게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용무쌍한 조선 인민군이 정의의 반격을 했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 그러고 나서 28일 날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안 들린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다 합격이야. 합격해서 집에 와서 신체 검사 합격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지. 가면 다 죽는 거니까. 그냥 아까 내가 부상당했을 때 어머니가 눈물 흘렸다. 그때 그냥 어머니가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서 팬티에다가 요만한 주머니를 만들어 주느라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군대 끌려가면 거기다 돈 좀 넣어준다고 바느질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냥 담배만 피우고서 그냥 한심만 쉬고 있는데 그때 큰아버지가 와 있었어. 이 담배 이제 피다가 탁탁 두드리면서 한심을 푹 쉬면서 승만이는 이제 죽었구나.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일체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냥 저 눈물을 흘리다 말고서 아버지 보고 승만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평생 참 큰 몰소리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시간 한 반쯤 있다가 돌아오셨는데 아주 진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살아났어. 그 정치부에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 때는 너는 이남에 친척 있는 사람은 안 뽑는다니까 이번에 장교로 뽑아간대. 장교로 뽑아가니까 친척이 안 뽑으니까 친척 있다 그래라 그래서 밤 12시에 교실 캄캄하게 이제 다 막아놓고서 근데 정치부에서 진짜 나와가지고 날 불러서 이남에 친척 있네 해서 있다 그래.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나는 그냥 이남에 있는 사람 이북에 있는 사람 막 됐더니 호주국문 이렇게 보고 있다가서 맞으니까 행렬이다 맞으니까 나가라고. 그날 온 가족이 한 사람도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학교 가니까 전교에서 나 하나 떨어졌어. 그때 말이야 나를 군대 안 보내려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노래가 했냐면 피마조 기름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 피마주라는 게 있어. 아주까리라고도 그러는데 그 기름이 냄새가 아주 역해. 근데 그걸 간장 정말 요만한 거 하나를 먹으면
설 2시간이면 설사를 그냥 쫙 해서 소화불량 같은 거 걸렸을 때 그거 먹고 2시간 후면은 그냥 설사를 쫙 해서 그러고 이제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들어넣어서 잠 자고 나면 깨끗해. 그다음에 이제 미염을 먹이고서 이제 죽을 먹이고 그래. 항상 치료를 했어. 한 종발 먹이다가 석 종발을 먹이다가 대접으로 먹였어. 점점 먹을수록 말이야. 먹을수록 얼굴에 기름이 번들어해져. 그것도 식용유형 기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오히려 위장이 내력이 생겨가지고서 설사도 한두 번 오고 껐다없어. 그러니까 점점 안타까워지잖아. 아버지는 폐병 환자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점점 안 되니까 그 기름을 그냥 들기름, 콩기름, 피마지기름 대접을 이렇게 먹이고 빌리다 이렇게 큰 거 한 병 정중에 한 병 반을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도 뭐 껐다없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의사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아주 그 다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는 걸 다 먹이고 뭐 그것도 뭐 백약이 무효하고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옆에 방을 아궁에다 구를 뚫었어. 이쪽 방은 소시지만 저기 솥을 드러내고 만약 인민공원에서 그래서 밥 해내라고 그럴까봐 가마를 드러내고 멍석을 놓고서 거기다 구를 뚫어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나하고 형은 그 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합판 들치고서 돗다리 깔고 또 그 밑에 있고 그러고서 동생이 나서 문을 열어주는 걸로 그런 상황이 됐어. 장관님이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인가요? 흔히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자유의 고마운 걸 모르는 거야. 북한에서는 말이야 어느 정도냐. 학생들 친구 있잖아. 친구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무슨 불만을 얘기하더니 누구 욕을 하면 말이야 그 다음날 금방 보고가 돼. 왜냐? 전부 한 가지씩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들은 거 제가 누구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김일성 장군한테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민청에 가가지고서 형을 받아서 제일 약간 경고 그다음에 출맹이라고 해서 출맹을 당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일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그렇게 해. 그리고 저 무슨 자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 사는 게 이북의 삶이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방학 때가 되면은 출장 허가증이 있어야 돼. 자기 집이 가는데 군과 군 경계에서 다 조사를 해. 그러니까 무슨 거주 이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런 자유도 없어. 사는 것도 지 마음대로 여기서 못 살아. 너는 저기가 살아, 저기가 살아야 되고 저기 살아야 되고 그게 저희 이북의 그 공산주의 체제의 그 생활이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살아보지 않고서는 자유의 고마운 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고마운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여기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참 자유스럽게 잘 살았어. 전쟁 이후에 그게 모두가 다 난 미국의 덕택이라고 생각해. 미국이 해방 후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갖다가 미국이 그저 가리오와 원조라고 그래서 점령 지역에 대한 원조를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지. 그 당시 말이지 물가가 20배, 25배 이렇게 뛰고 더구나 피난민이 이북에서 나오고 이곳은 그게 한 200만 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한 40억 불, 43억 불 정도를 또 각 그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먹고 살고 참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유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돼. 자, 오늘 찍은 거 궁금하시죠? 이렇게 침 이렇게 찍어 먹은 것도 처음이야. 자, 그러면은 밖에서 찍었던 흑백을 먼저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헬멧을 먼저 보고 싶으세요? 이 헬멧을 먼저 봐야지. 헬멧을? 네. 자, 그럼 헬멧 잠깐 내려놓고. 네네. 자, 내려놓고. 자, 눈을 감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만들었어? 그럼요. 야, 빠르죠? 빠르네. 네, 선생님이 좋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희 액자에는 다 후원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꼭 감사함을 전하고 액자로 전달해서 이분은 정우진이라는 분이 저한테 후원하셔가지고 예, 액자를 만들었고요. 그럴까? 빨리 만들었네.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가서 액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하고 당일날 돌아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저희가 드리는 게 목적인 거고. 음. 자, 두 번째 흑백입니다. 한번 눈 감으시고 눈 떠? 드십시오. 괜찮네.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응? 미남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분은 권선규란 분이 후원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요즘 세대들은 선생님이 유튜브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요즘 세대는 진짜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누가 얘기하냐 중요한데 저희가 선생님 이야기를 좀 길게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선생님 목소리로 얘기하셔야지 저희가 아무리 뭐 북한이 침투했다, 뭐 자유가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왜? 우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해야지 하는 거고. 진짜로 말이야. 북한에 살아보지 않고서는 진짜를 몰라. 그렇죠. 그게 여기 사람들 저 얘기를 해요. 그게 전부 머리에 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한 귀로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누가가 중요한데 전쟁을 경험하고 자유랑 싸워서 이 땅을 지키신 분이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좀 듣는 거죠. 그지. 선생님이 어쨌든 6.25를 경험하시고 전쟁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플 때부터 지금 배 부를 때까지 경험하시고 정말 한 인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선생님을 못 보는 다음 세대한테 참전용사로서 그 다음에 한 인생을 산 90의 노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얼만큼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고 자유가 얼만큼 귀한지를 알아야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70여 년간 전례 없이 우리가 잘 살았어요. 단군 이래 우리 중국보다 잘 살아본 적이 처음이야. 응? 그리고 이 일본보다도 떳떳하고 미국보다도 떳떳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떳떳하게 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이 됐어요. 6.25 전쟁 때에 한국이 어느 쪽에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쳤어.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 신세 진 거에 대해서는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도 다 도와야 되고 그리고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저 느껴야 되고 느끼고 그걸 좀 받아들이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책임이야.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보다 더 참 행복한 나라, 가족들도 보다 더 잘 성장하고 참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나라 되게끔 하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일단 빼고 이쪽 보시고 안아주세요. 나라스께 감사합니다.